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청량리역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2024년 횡성행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에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인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사택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데요. 이들 대기업이 건축법 완화를 위해 정치권과 여수시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여수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A해양도시건설위원장은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다 뜬금없이 여수산단 사택 재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체는 사택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직원들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켜 주십시오. A 위원장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 대기업들이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현재 5층 이하인 건축 고도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청 간부들을 앞에 두고 개발 특혜를 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셈입니다. 타 지역 사원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면 여수시에서도 사택 부지의 종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로비 활동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산단 사택 재개발은 1년 사이 급물살을 타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철저하게 기업 이윤 극대화만 우선시됐습니다. 공론화된 과정 속에 나온 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이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를 여수시에 제안하고 여수시는 그걸 수렴하는. 지역사회는 무시하고 힘 있는 권력기관만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쳐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수산단 대기업 아파트 장사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청량리역이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란 각종 개발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고 청량리역을 포함한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향후 공간재구조화 계획 입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구는 이번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이 청량리역이 새롭게 탄생하는 청량 개벽의 첫발이라 밝히고 청량리역 일대를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 일대에서 물놀이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대문구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되며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은 미운영하며 기상악화 시 휴장할 수 있습니다.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은 풀장 4개소와 에어슬라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매점, 파라솔, 평상이 비치된 텐트 등 휴게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은 안전을 위해 휴식합니다. 이용요금과 구명조끼 대여는 무료며 풀장에 입장하려면 수영복과 수영모, 아쿠아슈즈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물놀이장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마포 효도학교는 3주 동안 구민에게 효의 가치와 실천 방법을 전했는데요. 시대 흐름에 맞는 효란 무엇인지 서로 고민해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 13일 제1기 졸업생들이 종강식을 맞이하며 수강생 300여 명이 함께한 효 토크 콘서트와 국악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마포 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수강생 300여 명과 함께한 마포 효도학교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 효도학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포구가 지난달 22일부터 새로 운영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와 효 토크 콘서트, 국악그룹 토리스의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효 토크 콘서트는 마포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MC 조영구가 사회를 맡았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호선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효를 재치 있고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효도학교가 효의 가치를 알리면서 효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에서는 미취학 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누구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구민들을 위한 맞춤 운동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운동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 주민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지상 1층엔 건강놀이터, 디지털 터치놀이, 레고 조립놀이 등 유아와 아동을 위한 운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디지털 클라이밍, 유산소 운동실, 모션 인식 트레이닝 등 디지털 장비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 누구나 운동센터는 민선 8기 2주년 맞이 10대 주요 정책 설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모두에게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운동센터에 방문해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18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어워즈가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딤프 어워즈는 2023년 대구 무대에 올린 뮤지컬과 딤프 기간 선보인 작품을 망라한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시상식으로 시상식에는 제18회 딤프를 빛낸 국내외 공연팀과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시상은 대상, 창작 뮤지컬상,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대상, 올해 신인상 등 총 11개 부문이 이뤄졌습니다. 식전 행사로 레드카펫 행사가 진행됐고 딤프 어워즈는 전국 방영되며 8월 중 KBS 월드를 통해 114개국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이 낙동강 상류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3자 면담을 통해 대구시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논의 및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맑은물 하이웨이는 대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간담회 이후 낙동강 유역 통합물 관리 방안 변경 절차가 최우선으로 진행되며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대전시가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서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설명회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안산 국방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대전 자운대 공간 재창조 등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달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사업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회 취약계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횡성군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월 11일 수백 초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예술의 전당을 찾았습니다. 수백 초학교 오케스트라인 무리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지난 2022년 창단했으며 전교생 44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미술전을 관람하며 이론 교육을 넘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혔습니다. 횡성구는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에는 성북초등학교 한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60명에게 뮤지컬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의료 돌봄 서비스 민간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횡성 행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횡성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횡성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보건복지와 의료 현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횡성군이 주최하고 사회복지법인 횡성사랑이 주관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돌봄 국가의 구축 방향과 과제, 노인 의료 통합 돌봄의 방향성과 횡성군의 역할, 진천군 의료 통합 사업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고 이태수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4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도 펼쳤습니다. 현재 횡성군은 지역 병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 읍면 통합돌봄 창구 개설 등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건강 증진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체육의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진부 면민체육공원에서 시군별 2팀으로 총 3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선수가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반도체와 2차 전지, 항공, 우주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부트캠프 사업은 청주시, 청주대, 충북보건과학대가 공동으로 단기간에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충북의 첨단 분야 산업계 현장에서는 현장직 인력 수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에 원활한 현장 인력을 공급하고 항공 우주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해 첨단 산업 구조 다각화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균형 발전 사업 우수 사례 선정평가에서 4건이 선정돼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 도 추진 사업으로 의료비 후불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과 시군 사업으로 옥천군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증평군의 일반 농산 어촌 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습니다. 지방위는 매년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지역 자율개정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율 추천을 신설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우수 사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기관 및 개인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지방위에서는 본 우수 사례의 성공 모델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 중부권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 일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차별화된 성공 사례 공유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과 함께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신하고 차별성 있는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정책 선도를 위해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의 K드림 실현은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AI 가속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항은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AI 관련 수요와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포항시는 우리나라 디지털 AI 산업을 견인하는 지방도시 선도 모델이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10일 차세대 GPU 서버를 탑재한 AI 기술 개발 및 연구, 기업 육성,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할 포항 AI 가속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포스텍과 한동대가 AI 트렌드 및 지역 내 인프라 현황을 공유하고 네이버 파트너사가 국내외 AI 동향과 인프라 구조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지역을 위한 AI 전략으로는 기존 기반 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AI 전환 지원 사업과 배터리, 바이오, 교육, 기회발전 4대 혁신 특구와 연계한 AI 응용 특성화 사업 등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시는 AI 분야 인재 수요 급증에 대비해 일찍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포항 AI 가속기 센터 구축 타당성 용역과 국비 사업을 준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포항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인구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등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11일 포항시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인구위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구 변동과 포항의 대응, 가족과 청년이 포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포항시의 전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인구 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포항시는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물에 잠긴 구례 서시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두고 정부와 주민들 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구례읍에 있는 길이 150m짜리 서시교입니다. 하루 평균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구례읍과 마산면, 토지면, 간전면을 이어주는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폭우 때 물에 잠겼고 또 언제든지 침수될 수 있어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다리 높이를 더 높인 교량이나 보행자, 농기계만 출입할 수 있는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시교가 철거되면 차량이 1.2km를 우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고 그 산업도로로 우회하는 안을 만들 수 있는 그 발상의 자체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서시청의 준설을 통해 수위를 낮추면 서시교를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섬진강과 만나는 지점의 하천 선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홍수 대책이 철거보다 우선이란 겁니다. 서식효과 안전성을 담보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익산청은 7월 초 서식여 철거 계획을 확정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대가인 피카소가 말년에는 도에 푹 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건희 컬렉션 중 107점에 달하는 피카소 도자 작품이 대거 광주를 찾아 ACC에 전시됐습니다. 올빼미로 보이는 새의 형상과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이 결합된 항아리. 새의 날개인지 사람의 팔인지 모를 커다란 손잡이와 대담한 무늬가 눈길을 끕니다. 피카소의 독특한 회화 양식이 도자라는 캔버스를 만나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됐습니다. 지난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고 이건희 컬렉션 중 피카소 도자 작품 100여 점이 처음으로 광주에서 관람객을 맞습니다. 굳이 수도권까지 올라가지 않고도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력하여 마련된 지역 순회전입니다. 현대미술의 천재로 불린 피카소는 표현과 기교가 절정에 달한 말년에 휴가차 방문한 도예 공방에서 본격적으로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피카소가 창조한 100여 점의 항아리와 접시 등을 여인과 신화, 올빼미, 동물, 얼굴, 투우 등 다양한 주제로 나눴습니다. 이번 전시는 자유동선으로 관람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마치 마두라 공방을 산책하러 온 느낌으로 관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방 직원에서 피카소의 아내가 된 뮤즈, 자클린을 다룬 작품도 있어 인간 피카소의 예술혼을 매료시킨 인생의 테마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 도예전은 오는 9월 29일까지 ACC 복합전시 4관에서 무료로 이어집니다. 여수시에서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취업 및 창업 정보를 제공하며 창업관, 직업정보관 등 4개관 6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 밖에 직업정보관 인공지능 놀이터와 초단기 노동자관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 유망 일자리에 대한 체험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23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제23회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글로벌 음악축제라고 하는데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인형극, 풍물굿, 판소리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클래식과 어린이 공연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주시에서 풍요로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강렬한 햇빛에 섞인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른바 안구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안구 화상이 장기간 반복되면 광각막염을 비롯해 백내장, 황반변성 등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출 시 선글라스나 챙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는 겁니다. 특히 선글라스의 경우 UV 차단 기능을 갖춘 제품이 보호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